안녕하세요, 케어펫 구독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맨날 강아지 사료 영상만 찍다 보니까 워낙에 고양이 집사님들의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고양이 사료도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고양이들이 워낙에 기호성이 다양하고 사료에 까탈스럽기도 하고요. 영양소나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정리하고 영상으로 찍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해 왔으니까 많은 팁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지금 최규선 수의사님이 안 계신데 최규선 수의사님은 더 좋은 사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해외로 출장을 갔습니다. 앞으로 나올 영상들 정말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 사료나 강아지 사료나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강아지 사료와 고양이 사료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육식 동물이에요. 강아지도 예전에는 마찬가지였지만 가축화가 많이 되고 강아지가 사람과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일부 탄수화물들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발전한 데 반면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장 안에서 가스 발생을 일으키거나 소화불량을 일으켜서 구토나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사료와 강아지 사료는 필연적으로 달라야만 되고 이게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기 쉽게 한 명의 수의사로서 한 명의 고양이 집사로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고양이 키튼 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시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우다다다다 돌아다니고 칼로리 소모량도 굉장히 많아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자라기 위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기 고양이는 성묘보다 최소 15%에서 20% 이상은 많은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는데요. 아프고 기준으로 봤을 때 어린 고양이들은 DM 기준 단백질 30% 이상의 사료를 선택하실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몸이 자라나고 장기들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도 굉장히 높은데요. 지방 함량이 높으면 아무래도 칼로리 관리에 조금 더 유리하겠죠. 지방은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뇌나 신경계 발달을 일으키는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칼슘이나 인의 섭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양뿐만 아니라 비율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페디아프 기준으로는 칼슘과 인의 비율이 1에서 1.5 사이일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인 비율이 너무 높은 사료를 먹게 되면 소장에서 칼슘 흡수가 억제되고 PTH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뼈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일으켜요. 그렇게 되면은 뼈에 구멍이 송송 뚫리는 골다공증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니까 칼슘을 주기 위해서 칼슘 영양제를 계속 먹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곤란합니다. 칼슘만 너무 높은 사료를 먹게 되면 칼슘과 결합하는 인산이 부족해지면서 골밀도가 떨어지거나 뼈가 휘는 등의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오리젠입니다. 오리젠은 강아지에서도 여러 번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 고양이에서도 특히나 어린 고양이에서도 사료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육류 함량은 85% 이상으로 굉장히 높고요. 육류, 어류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킬로그램당 칼로리도 4000kcal 이상으로 어린아이들이 먹었을 때 영양 공급에도 굉장히 용이해요. 고양이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알려진 타우린 같은 경우에도 어린 고양이들이 먹어야 하는 함량인 0.2%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성묘, 어른 고양이들은 어떨까요? 1살에서 7세 미만의 고양이들을 어덜트라고 칭해서 많은 사료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때의 고양이들은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잘 안 움직이고 잠을 많이 자는 게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에서 사는 고양이들이 다이어트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몸은 이미 다 자랐고 운동성은 떨어지는데 먹는 양은 똑같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어덜트 시기에는 섭취하는 칼로리 양과 아이 체중의 변화를 유의 깊게 보시면서 살이 계속 찐다면 다이어트 사료를 선택하거나 먹는 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코 기준으로는 단백질 26% 이상, 지방 9% 이상을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사료를 먹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은 함량이 너무 낮으면 탄수화물이 많다라는 의미를 뜻하기도 해서 오히려 다이어트가 필요한 어덜트 고양이들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성묘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사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만한 사료는 아카나 사료 중에 하이프로틴 라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프로틴 와일드 프레이리라고 하는 사료를 조금 더 추천드릴 것 같은데요. 이 사료 같은 경우에는 육류 함량이 75% 정도로 굉장히 준수하고 그 안에 생육이 40%나 포함되어 있어요. 단백질 함률은 30% 후반대로 기억하고 있고 칼슘이나 인, 타우린 같은 경우에도 성묘들이 먹었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조절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순수 생육 오리 사료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사료에서 순수 생육 라인은 생육만 넣어서 만든 사료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류 함량이 85%인데 그 모두가 다 생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단백질이나 조지방 함량도 성묘들이 먹기에 굉장히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이어트 사료를 찾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웰츠에서 나온 캣 저지방 다이어트 사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육류 함량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 조단백질이 30% 후반대를 유지하면서도 평균 칼로리가 킬로그램당 3,500 이하로 다이어트가 필요한 고양이들이 사료를 찾고 있다. 근데 육류 함량이 낮은 건 싫어 하시는 분들에게 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투 같은 경우에도 단일 단백질 사료를 찾는다면 추천드릴 것 같아요. 육류 함량이 85%인데 이 85%가 다 한 가지의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고양이들이 생각보다 먹을 거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사실은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료라고 해서 구매를 해서 먹여봤지만 아예 먹지 않는다거나 계속 토하거나 설사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 산이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먹었던 사료와 동일한 회사에서 나온 사료가 아니면 먹었을 때 계속해서 구토가 나타나거나 설사를 하기도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7세 이상의 묘르신들 7세 이상의 중장년 고양이들은 이제부터는 건강한 음식을 찾는 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두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신장과 근육량을 꼽을 것 같아요. 아프코에서 별도로 노령묘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임상적으로는 단백질의 양과 인, 칼슘의 함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신장 환자가 아니라면 일부러 단백질 함량을 먼저 줄이실 필요는 없어요. 소화가 잘 되는 고품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급여한다면 오히려 근육량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인 함량이 특히나 중요한데요. 인 함량이 0.5에서 0.7% 사이를 권장드립니다.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사료들을 권장드리기도 해요. 칼슘하고 인의 비율은 1에서 2 사이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물을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수분 섭취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콩팥의 기능이 더 늦게 안 좋아지거든요. 수분 섭취량을 늘리기가 너무 어렵다면 습식이나 화식사료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항산화 영양제, 비타민 E나 오메가3 같은 영양제들의 급여를 추천드릴 만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니어 사료 중에서는 추천드릴 만한 브랜드가 섣불리 떠오르지 않는데 보통 나이 든 친구들 그리고 몸이 안 좋은 친구들을 제가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처방식 사료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건강한 묘르신들이라고 한다면 어덜트 사료에서 추천드렸던 브랜드인 레오나르도에서 나온 캣 시니어 사료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조단백 함량이 어덜트 사료에 비해서 낮긴 하지만 칼슘이 0.8에 인 0.65 정도의 수치로 나이 든 고양이들이 먹었을 때 콩팥 기능을 관리하기에 굉장히 좋게 잘 짜여져 있어요. 두 번째로 추천드릴 만한 사료는 힐스에서 나온 고양이 어덜트 7 플러스 제품입니다. 콩팥 기능이 걱정되는 고양이들이 먹기에 굉장히 적절한 영양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인 함량이 낮은 사료들을 고르다 보니까 시니어 사료에서는 아무래도 쌀이나 밀 같은 곡류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곡류를 먹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싶다면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해줘서 신장 수치나 초음파상 신장의 모양, 결석의 여부 등을 확인해서 인 함량이 낮은 사료로 언제 바꿔야 될지 그 시기를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 게 평생 곡류 같은 거는 안 먹고 살던 육식동물인 고양이가 갑작스레 시니어 사료를 먹게 된다면 곡류 섭취로 인해서 구토를 한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배에서 꾸룩꾸룩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복명음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평생 있는 건 아니에요. 고양이도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천천히 사료를 바꿔주면서 유산균 같은 보조제를 섭취한다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를 같이 받으면 곧 적응해서 앞으로 먹을 때는 문제가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고양이 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이었는데요. 최규선 수의사님이 없고 저 혼자 영상 찍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긴장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산이와 함께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희 산이 많이 귀여워해 주시고 산이 귀여웠죠? 오늘도 영상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양이 보호자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더 도움되는 영상 만들 수 있는 케어펫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